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세 편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그 중심에 그나마 탄탄하게 유지가 될 만한 그곳 세 편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반드시 그 일대는 좋은 교통편이 하나 둘 꽂히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곳을 먼저 선점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식되어져 왔다.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지역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송파구에 어쩌면 신세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 두 번째, 부동산 안정등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마지막으로 웰컴 투 부동산 수원시 아주대 삼거리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세 편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복정역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일단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머금고 있는 곳이 송파구다. 이 부분 아시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송파구가 가장 많은 인구를 내포하고 있고요.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강동구 순으로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서울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심, 그 도시 속에 송파구에서 오늘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송파 인구 흐름을 연도별로 보면은 굉장히 꾸불꾸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서울시 인구 전체의 6.9%나 들어가 있는 이 송파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약간 꾸불꾸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파 내의 증감 이유가 무엇이 있나, 인구가 왜 줄고 늘어나나 한번 살펴봤더니 전입과 전출을 한번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입 같은 경우에는 도봉, 노원, 강북, 성북, 광진,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등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나가는 곳은 이래요. 파주, 김포, 남양주, 강동, 하남, 과천, 경기, 광주, 화성, 평택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이 서울 내에서 송파로 들어오고 있고 빠지는 곳은 경기권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증감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미성, 진주, 크로바 등 재건축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여, 마천 등 재전빈 촉진지구 만들어서 올드타운 허물고 뉴타운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동안 인구가 많이 빠졌다가 새로 높은 건물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오늘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세는 이렇게 흘러가요. 치솟는 집값에 서울 유출 인구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래요. 지난해 서울로 빠져나간 인구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탈서울 현상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미친 집값 때문에 그렇다라는 흐름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인구가 늘고 줄고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송파구의 앞으로 커다란 빅피처 두 개를 한번 뽑아보면 이렇죠. 가장 먼저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에 쓸모가 덜했던 시설을 허물고 엄청난 시설을 넣는다는 계획이 되겠는데 커다랗게 이러한 시설도 들어간다고 해요. 본시설로서 전시장, 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컴플렉스, 수영장, 수변, 레저시설 등이 자리할 예정이고 부속시설로서는 호텔,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삼성동과 송파, 그 중심에 강가를 끼고 그 일대가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가장 큰 핫플레이스는 강남역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쪽 일대로 대세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조감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지네요. 자, 두 번째 혁명은 이거죠. 송파 내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과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 총력 타당성 검증 나서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자, 왜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지 풀어야만 하는지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방이동 445-11번지 일대에 12만 제곱미터의 유치 예정지로 포함한 약 46만 7,985제곱미터 즉 12만 제곱미터는 한예종 부지로 적합하고 나머지까지도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캠퍼스와 기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송파가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누가 돕고 있죠? 서울시에서도 함께 힘 모아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더불어서 한예종에게 물었어요. 석관동 캠퍼스가 이전을 하면은 어느 곳에 넌 가장 들어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고양시 있고 과천도 있고 송파도 있는데 단연 송파가 최고다라고 그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마를 갖고 있죠. 문화체육을 머금은 도시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데 체육은 이미 머금었어요. 한 채다라고 머금었는데 한예종까지 머금게 된다면은 운동 잘하고 예쁘고 잘생긴 애 굉장히 많이 그곳에 보이겠다, 유출되겠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정보수가 과거 한번 만들어봤죠. 송파 마지막 그린벨트가 풀린대라고 여기 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둔촌올역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둔촌 주공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있는 땅이 오늘날 그린벨트예요. 송파구의 마지막 남은 녹지가 되죠. 과연 내 자산을 어느 곳에 묻는 게 더 자산 증식에 탁월한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영상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복정역 환승센터 한번 달려볼게요. 자, 송파구 장지동 600-2번지를 중심으로 또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약 1.5km고요. 도보는 20분권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토지의 용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약 절반 정도는 녹지, 상업지 잔뜩 들어가 있고 주거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체크해볼 수 있었고요. 가장 먼저 많은 주거지를 품고 있는 곳이 여기 하얀 색깔 점점점으로 정보수 표기해봤어요. 위례신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 좌측에는 세곡 200주택지구, 그 아래쪽에 하늘색깔 점점점은 복정 공공주택지구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상업지로 잔뜩 머금은 곳, 요곳이죠. 바로 이곳에는 이마트, 가든5 등 상업시설 잔뜩 들어가 있고 서울 복합 물류단지까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자, 더불어서 요 파란 색깔 점점점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정보수가 표기하지 않은 곳들은 그린벨트, 녹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동그라미 바깥쪽 좌측 위쪽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따끈따끈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바로 법조타운과 수서역세권 개발이 한창 중인 그곳. 이곳에서도 오늘날 환승센터 복정역은 그닥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곳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8호선 흐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수인봉단선이 환승되는 곳이 있죠. 그 중심에 복정역이 있고 앞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과천선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천정부청사부터 송파까지 복정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앞으로 마천에서 복정역까지도 연장을 계획하고 있죠. 바로 트램이라는 노선으로 계획을 품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8호선도 닫고 수인분당선도 닫고 위례과천선도 닫고 여기서 트램으로 갈아타서 5호선까지도 갈 수 있게 되고 그 5호선을 타고 조금 넘어가면 하남까지도 연장이 된다. 즉 오늘날 복정역은 그닥 화려하진 않지만 앞으로 엄청난 편리한 교통편 그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 제가 별표를 한번 표기해봤습니다. 이곳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복정역 환승센터가 위치할 그곳 오늘날 모습은 어떤지 한번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이게 뭔가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버스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빗살무늬 버스들이 잔뜩 있는데 오늘날 이곳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정역 환승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송파 공영 차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환승센터는 어느 부지에 자리할 예정이다? 바로 복정역 환승주차장과 더불어서 공영 차고지까지도 치고 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커다란 안목으로 한번 보면 이렇죠. 송파구 열린구청장실에 들어가서 꿈꾸는 송파라는 곳을 클릭하고 복정역세권 스마트 입체복합도시 추진, 화해마을 연계 복정 환승센터 개발이라는 내용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땡겨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복정역 여기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8호선과 수인분당선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곳에 앞으로 우측, 좌측 부근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빨간 색깔 종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업무시설, 공공지원시설, 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문화시설, 복합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자리할 예정이고요. 오늘날 살벌하게 공사 중에 있죠. 더불어서 화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집단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장지동 화해마을이 되겠는데 이곳을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자라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서울의 치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좀 말이 거칠기도 하죠. 우리는 벌거지와 함께 살고 싶어 사는 개가 아니다. 40년을 참았다. 울음소리 들리는가? 이곳 개나쁜 곳 서울시와 SH는 조속히 개발해라. 저놈들 선거 때만 우리 마을 들여다보고 왜 개발 안 해주냐? 우리 마을이 생생용이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구 끄트머리 쪽에 오늘날은 너무나도 허름하고 낙후된 시설이지만 복정역에 이미 2개 노선이 꽂혀 있고 앞으로 2개 노선이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개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흐름 또한 그렇게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우측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정 색깔 섹터존에 환승센터, 오피스텔, 오피스, 민간 임대주택까지 짓는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송파 공영 차고지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로 구성을 하되 조금 더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송파 공영 차고지를 중심에 두고 주변에 최고의 시설들로 뺑 둘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송파 공영지 차고 땅값 또한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결론은 이곳 일대 또한 천지개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고지는 바깥쪽으로 좀 더 빼고 이곳 또한 엄청난 시설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먼저 환승센터가 있고 복합 환승센터가 있어요. 개념 정리부터 하면은 이렇습니다.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승 편의시설, 환승 정류장, 환승 주차장 등이 들어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복합자가 앞에 붙게 되면은 이 시설과 더불어서 상업, 업무, 공공시설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되겠다. 즉 복합자가 앞에 붙으면은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엄청난 고층 건물이 그을 때 들어갈 계획을 품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립 목적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도로와 철도를 엄청나게 깔고 SOC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투하했지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여전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이고 극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바로 환승센터, 복합 환승센터가 되고 앞으로 공유 모빌리티,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교통편까지 고려해서 이 일대를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즉 기존에 있는 시설과 더불어 앞으로 만들어질 하늘길까지도 머금을 곳이 앞으로 32개소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빅피처는 이렇게 흘러가죠. 그 앞쪽에 철도가 흐르고 이 지하에는 철도가 1개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GTX까지 꽂히고 그 위쪽에는 멋지게 트램 달리고요. 그 트램이 멈추는 그 앞쪽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찻길 바로 옆쪽에는 엄청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며 그 옥상에는 UAM이 날아다니는 시설.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32개소 그 중심에 자리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 가서 보면은 빗물 펌프장 같이 이렇게 커다란 시설 하나 들어가 있어요. 텅 비어져 있는데 이곳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자, 지도로 한번 봐볼게요. 서초구방배동 2431번지를 찍으면 바로 이곳이 나오고요. 사당역 우측 아래 3시에서 6시 방향 쪽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를 한번 동그라미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사당역 부근은 역시나 도심의 중심이죠. 대부분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고 역 바로 앞쪽에 십자가 모양으로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1983년 12월 17일 날 2호선 사당역 개통했고 1985년 10월 18일 날 4호선 사당역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작대로 흐르고 있고요. 과천대로가 흐르게 되죠.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그 아래쪽에 4호선 존이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은 서초구,
좌측은 동작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복합환승센터는 바로 이 별표 자리 이곳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실 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뿐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의 요충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미래의 부동산을 상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오늘날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닐 곳, 오늘은 공기가 매우 맑은데 앞으로 탁해질 곳, 오늘은 차가 별로 안 다니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막힐 곳, 오늘은 판자촌이나 농지, 임야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고층 건물이 들어갈 곳, 그곳을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불어서 이 모든 기준에는 인구수라는 기준이 잡혀져 있어요. 사람이 없다가 늘어날 곳,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당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1번서부터 12번까지 총 12개 출입구가 빠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뺑 둘러서 출입구가 나와져 있는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곳 일대에 지하철이 추가적으로 꽂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다니는 버스, 그 정류장을 이곳에 집중화할 계획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최소화다니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곳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1, 2번 출입구죠. 이쪽 방향, 오늘의 주인공 별표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초 17번 버스 하나 다녀요. 마을버스 하나 다니고 있고요. 넘어와서 3, 4번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셀 수도 없네요. 너무나도 많은 버스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광역버스도 들어가 있고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도심을 달리는 버스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 6번으로 넘어가 봐도 대략 10개 이상 되는 버스 다니고 있고 7, 8번으로 넘어가도 한 12개 정도 되나요?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90번 출입구로 넘어가 봐도 대략 봐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다니는 것 같고요. 11번, 12번으로 넘어가 봐도 대략 10개 이상 다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3번, 4번서부터 11, 12까지는 오늘날 버스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핵심인 3, 4번 쪽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버스가 다니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이곳에 만들어진대요. 1, 2번 쪽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앞으로 투자하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간다. 장시간 동안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1, 2번 쪽으로 묻는 게 어떨까? 정고수의 자산이라면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별표 자리 이곳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해서 뉴스 한번 찾아볼게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좋지만 임대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번 출입구 뒤편에 넓은 공터가 자리해 있는데 이곳 일대를 국토부가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왜 지역 사람들은 이쪽에 임대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 등이 들어가면 부동산 시장을 좀 흐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나는 비싼 집을 주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장만해서 이 정도 생활과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데 옆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닥 달갑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또 하나 뉴스 볼게요.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새바람 솔솔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이곳 일대에 얼마나 많은 상가가 들어가 있는지 나옵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당역 인근 상가가 약 1172개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대방 삼거리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이야기하죠. 사당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이용객 수가 14만 8,872명이나 되고 버스 환승객 수가 46,413명이나 된다고 하죠. 4호선 승하 차량으로만 따져도 47개역 중 8위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총 50개역 중에 1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교통편이 크로스되고 사람도 많이 타고 내리는 존이 되겠다. 오늘날 현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빗물 펌프장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이 일대가 앞으로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용적률 건폐율 최고로 뺄 것 같아요. 왜 뺄 수밖에 없냐? 이곳이 오늘날 나라 땅이기 때문이죠.
지하 9층이고 지상 26층 규모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복합환승센터와 더불어서 SH 주도로 공공주택도 잔뜩 는다. 이러한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누구 땅인지 한번 등기부 떼봤어요. 그랬더니 서초구 방배동 2431번지 바로 이곳이죠. 자, 이곳은 1940년도부터 나라 땅이었어요. 국이라고 쓰여져 있고 기상청 찍고 서울시 찍고 서울 메트로 찍고 서울교통공사로 넘어간 흔적 살펴볼 수 있었고요. 사실 서울 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근의 주택가격 한번 알아봐야겠죠. 사당역을 중심으로 흐름 한번 체크해 봤더니 30에서 40평대 대장주 아파트로 한번 살펴봤어요. 가격은 한 17억 원 정도, 역시 비싸죠. 강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으로 조금 넘어가면 한 9억 원대 정도까지도 흐름이 체크가 되더라. 역시나 대한민국 집값 미쳤기 때문에 2배 이상 뛴 그래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금씩 조정받겠죠. 자, 조금 더 커다란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1, 2번 출입구 앞쪽에 사당역 빗물 저류조라고 쓰여져 있는 이곳, 더불어서 공용주차장까지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아주제 삼거리역 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31번지를 그 중심에 두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색깔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보 10분 권역이 되겠고요. 이 일대의 토지 용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아래쪽은 주거지, 위쪽은 대부분 학교 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 하얀 색깔 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좌측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 우만동, 우측은 영통구 원천동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위쪽에 있는 부지 아주대학교가 먹고 있고 그 좌측에는 큰나래 유치원, 아름학교, 창영고등학교, 효성초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아름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름학교와 효성초등학교 그 사이격의 유보지라고 환제 개발을 하면서 조금 남는 땅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이곳에 조금 남아져 있다. 아주대학교 좌측편에 조금 여유부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를 중심으로 그 우측에는 자산관리공사 경기본부, 요양병원, 한경대학교 연구센터, 다가구 등이 위치해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세대와 다가구를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쉽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많은 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인 거를 뜻하게 되고요. 여기 301호, 302호, 303호 주인이 각각 있는 건 다세대. 똑같이 301호, 302호가 있지만 이 통건물을 한 명이 갖고 있는 거는 다가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천동 11-31번지를 그 중심에 두고 아래쪽은 대부분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리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원천중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가장 좌측에는 팔달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다. 즉 아주대학 삼거리를 중심에 두고 가장 끄트머리 쪽에는 초중고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아주대, 아래쪽에는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인천이 꽂힐 예정이고요. 그 역사 명중에서 아주대 입구라는 역이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 노선도 조금 더 커다랗게 당겨보면은 여기 아주대 입구에도 하나 들어갈 것 같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이쯤에서 이러한 질문 아니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주대 입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지 아주대 삼거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지 안 헷갈릴 수가 없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아주대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81-41번지에 위치되어져 있고 아주대 정문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원천동 11-31번지에 위치되어져 있어요. 즉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정문 삼거리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철도,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삼거리로 꽂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 자체가 가깝지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환승센터로 구축하지? 이러한 질문 아니될 수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주대 정문 삼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아주대 삼거리로 환승센터가 들어갈 것 같은 시그널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가장 먼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인덕원 동탄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 자료가 되겠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노선도가 나왔고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 역
109번 정거장이 바로 이곳이죠. 아주대 삼거리가 되고 결론 철도역은 무조건 아주대 삼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허나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것은 영통구 원청동 11-31번지 바로 이곳이더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자료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21년 10월 21일자고요.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명 주민의견 수렴 공고인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109역이죠. 8달구 우만동 81-4번지는 이곳이다. 역은 이곳이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리 수원시청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결론은 아주대 삼거리역이 맞다. 바로 이곳이다. 어떤 게? 환승센터도 이곳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원청동 11-31번지의 환승센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타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기준점을 조금 바꿔봐야겠죠. 아주대 정문 삼거리가 아니라 아주대 삼거리 쪽으로 조금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노란 색깔을 그려봤고요. 일대 주택 거래가 심상치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가 절벽이에요. 빵빵빵빵빵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약 4km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절벽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쪽 일대의 주택시장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2배가량 가격이 오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개미도 미끄러질 만큼 우상향 곡선 엄청나게 퀀텀 점프로 한 흐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분명히 돌아섰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승 및 복합 환승센터 종합표라고 정보수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서울역, 청량리,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걸포 북변역을 피니시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오늘날 28번 아주대 삼거리역까지 마무리했어요. 앞으로 인덕원, 지제역, 초지역, 걸포 북변역 총 4편 남았고요. 이 이후에 어떠한 시리즈로 만들지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날 부동산이 꺾였다, 어지럽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회는 따르기 마련이죠. 그 기회 이 32개소 내에서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